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에서 지수가 주춤한 사이에 테마주들이 좀 기색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부장님, 어제 마감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가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주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뚜렷한 이벤트,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 분위기가 관망하는 분위기가 뚜렷한데요. 지수도 이제 힘을 받지 못하면서 점차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일부 재료가 있는 테마주들만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2.49포인트, 0.13% 내리면서 이제 1961.94로 마감을 했는데요. 기간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제 이틀 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503.67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 23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이틀 만에 순매수했는데요.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주라든가 중국 기업주들이 각각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테마를 형성을 했는데요. 주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망 분위기 속에서 재료가 있는 일부 테마주들만 매기가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봤던 것들은 나로우 발사겠죠? 예, 성공도 되면서 초강세를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강세를 보이는데요. 어제 이제 비츠로테크 상한가를 기록했죠. 6,330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비츠로테크는 나로우의 이제 엔진 그리고 터보 펌프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우 추진 시험 설비를 만든 한양 ENG도 역시 상한가인 6,730원으로 어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한양 디지텍도 역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어기기 부품업체인 퍼스텍도 어제 상한가나 다름없는 14.62% 오르면서 2,470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퍼스텍은 나로우 사업에서 추력기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추진제 공급계 그리고 서버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하이로 코리아도 어제 1.76% 오르면서 2250원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탑 엔지니어링도 어제 1.39% 오른 51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탑 엔지니어링은 나로우의 그 지상 지원 장비 개발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나로우 관련주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진입했다는 점 특징 중에 하나였고요. 네. 우리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마감 어떻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기업들도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국내 그 증시에 상장했던 외국 기업 1호인 그 중국 음향기기 업체죠. 삼노드 디지털이 이제 공개 매수를 해서 자진 상폐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노드 디지털은 물론이고 이제 중국 기업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 보였는데요. 삼노드 디지털은 이제 이달 말까지 2월 말까지 보통주 3,066만 주에 대해서 1,200원에 이제 공개 매수해서 자진 상폐기를 했다 이렇게 공시를 하면서 어제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공개 매수 비용은 2007년 상장 당시 공모했던 자금 300억 원보다 80억 원이 많은 한 380억 원 정도가 이제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노드 디지털은 한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를 한 이후에 다른 아시아 증시에 이제 상장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에 중국 원양자원도 이제 8.43% 올랐고요. 완리라든가 차이나킹, 차이나 그레이트킹 같은 다른 중국 기업주들도 대부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 종목이 자진 상장 폐지가 된 것은 실적보다는 차이나 디스카운트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고섬이 회계 투명성에 대한 문제로 이제 중국 기업주들 전체에 대한 그 차이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삼노드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07년 국내 증시의 상장 이후에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만은 이런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진 상폐기를 한 원인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삼노드 같은 경우는 2006년에 486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2011년에는
그 190억 원으로 6배 이상 커졌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공모가가 2,500원이었는데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이제 주가를 형성해 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회계 투명성 문제가 중국 기업 전반에 이제 짓누르고 있으면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량 기업들이 결국 주가가 할인받으면서 국내 증시를 떠나는 이유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정책 테마주들도 꾸준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 정책 테마주 내에서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인데, 네. 건설과 중소 시스템 통합, 헬스케어, 금융 분야가 또 새로운 정책 테마주로 주목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삼성증권이 이제 그 같은 테마주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헬스케어, 금융 분야가 새 정부의 정책 테마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건설주 같은 경우가 경제 활력 차원에서 아무래도 내수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고요. 대림산업이라든가 이제 현대건설이 유망주로 이제 또 삼성증권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생이라는 이제 정책 방향 차원에서 중소 다우기술이라든가 인프라유 같은 중소 SI 업체들이 또 테마를 형성할 것으로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복지인데요. 아무래도 복지는 이제 고령화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안과학 진단 장비 1위 업체인 휴뷰치라든가, 그리고 임플란트 전문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역시 또 테마를 형성할 것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이 아무래도 소요되면은 이제 재원 마련에 이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금융소득 종합 과세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증권주라든가 보험주도 역시 정책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뭐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테마주들 때문에 좀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당분간은 이제 부진한 그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엔저 현상, 그리고 외국인 매도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이제 이 같은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박근혜 새 정부에 대한 그 정책 테마주들이 좀 출렁일 것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이런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이렇게 되면은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이 이제 조정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성록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테마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